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건축 설비 기사, 산업 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공기조화 부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2장. 자, 공기조화 부하. 자, 우리가 공기조화 부하는 어떠한 건물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외부 공기에 의해서 겨울철에는 열 손실이 될 겁니다. 열 손실, 즉 히팅 로드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열 취득이 될 거예요. 외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실내로 열이 막 들어오죠, 그죠? 열 취득이 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열 취득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쿨링 로드가 되는 거죠. 냉방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되는데, 자, 우리가 공기 조화 부하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 이제 이 필터가 있어갖고 청정을 위해서 이제 이 여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쿨링 코일이든지 아니면 히팅 코일이든지 이렇게 하고선 쿨링 코일이나 히팅 코일이 이렇게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팬이 있어갖고 이제 공급을 하겠죠. 이게 이제 공기 조화기죠, 그죠? 이게 어떠한 건물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급을 한 게 이제 이 온도가 이 똑같은 온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계속 OA가 들어오죠, 그죠? OA가 들어오고, 이글스테이가 나오고, 환기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 들어오는 공기를 계속 똑같은 온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서큘레이션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식으로 공기를 매체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일러나 아니면 냉동기에 의해서 여기서 횡코이네이터나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다가 코일을 갖다 돌려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서 이거를 물을 서큘레이션 시켜갖고선 여기로다가 이제 냉방을 하든 난방을 하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체가 물이냐 공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이거를 갖다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물이냐 공기냐를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자, 물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자, 물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자, 물이라는 것은 수증기도 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저기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낮은 압력이 들어와서 우리가 비가 오고, 고기압은 높은 압력이 들어와서 이거를 저기압을 밀어내고 맑은 날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물이라는 것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죠? 자, 공기라는 것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농도가 이제 소금의 농도라든지 어떤 농도를 봤을 때, 농도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매체는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빼고, 요 물이라는 것과 공기에 대한 매체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요를 우리가 부하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름철이라고 봤을 때, 여름철이라고 보면은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다고 쳤을 때 실외 공기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실내 공기의 온도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여름철이기 때문에 외부의 공기가 높아요. 그러면은 이 공기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럼 외부의 공기가 높은 온도가 실내에 열이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열 취득이 되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겨울철이라고 봤을 때 실내가 있고 실내의 온도가 있고 실외의 온도가 있을 때, 자,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높습니까? 실외 온도가 높습니까? 당연히 실내 온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다 열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열 손실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름철에는 실내에서 열 취득이 된 걸 갖다가 열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죠? 열을 제거를 해야 돼. 겨울철에는 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열을 어떻게 돼요? 열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그죠?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내에 일정한 온도를 맞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거를 열 취득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우리는 냉방부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냉방부하. 이거는 쿨링 로드라고 그러죠. 쿨링 로드라고 해요. 또 겨울철에 열 손실이 되는 거는 이건 난방부하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난방부하. 이거는 뭐라고 그랬냐? 히팅 로드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되는 요거 냉방부하와 난방부하 이 두 개를 다 해서 뭐라 그랬냐? 공조부하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공조부하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이러한 부하 계산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왜 이거를 갖다가 부하 계산을 하냐? 여름철에 열 취득되는 열을 갖다가 열이 취득되는 걸 갖다가 해갖고 냉방 부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열 손실되는 거를 해서 난방 부하를 계산하는데, 왜 이거를 계산하느냐? 이거는 여기 그 교재에 나와 있듯이 냉난방 부하란 어떤 건물을 냉난방할 때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냉난방 부하를 계산하는 것은 공기조화 설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조기, 냉동기, 그 다음에 보일러 등 공기 설비에 필요한 장비 용량을 갖다가 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공조 부하를 갖다가 우리는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되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설계용 최대 부하 계산이에요. 이거를 설계를 하기 위한 최대 부하 계산. 자, 최대 부하라는 건 뭐냐? 여름철에 우리가 실내 온도를 만약에 26도씨로다가 우리가 유지를 하고자 한다. 근데 실외를 보니까 외부에,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여름철에 발생하는 온도가 한 36도까지도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은 실내를 26도를 맞추기 위해서 실외에 36도가 되는 거를 갖다가 되는 온도를 26도로 열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내를 항상 26도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최대의 냉방 부하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을 최대 부하 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잠깐 언급되어 있듯이 동적 열 부하 계산이라고 설계된 동적
열부하 계산이라고 했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맨날 뭐 이거는 잠시 동안, 그야말로 잠시 동안 36도 된 거를 갖다가 최대 부하로 계산해서 말씀드린 대로 보일러, 저 냉동기나 그 다음에 배관경이나 이런 걸 갖다 다 설치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 에너지 절감적인 방법에 있어서 좀 부당하다 했을 때, 동적 열부하 계산이라는 것은 시간대별, 날짜별로 이걸 갖다가 계절별로 이걸 갖다가 그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어서 그거를 부하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컴퓨터에 입력에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컴퓨터로 우리가 그 이 부하를 그 이 시간별로다가 우리가 바꿔주는 거. 요게 바로 동적 열부하 계산이에요.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